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사무장입니다. 월세 얼마까지 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은 월세 1000만원 시대입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도 월세 전성 시대. 최근에 전세 사기 이슈도 있어서 그랬지만 원래 아파트는 거의 전세가 안정적이었는데 이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바꾸는 것도 거의 이제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것도 제도가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작은 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워낙 좋은 조건에 해주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도 너무 자기 경제 수준보다 더 높은 곳에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전세자금 대출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말도 아닙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정책도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몫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초고가 월세가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냐? 용산 이촌동의 레미안 첼리투스 전용 124제곱미터, 그렇게 넓지도 않아요. 뭐 40평대도 안 되네요. 월세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100만 원이랍니다. 와, 엄청나죠. 어쨌든 1000만 원이 한두 건의 사례가 아니라 이게 지금 추세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는 보증금 15억에 월세 1000만 원, 이것도 엄청나네요. 성동구 트리마제는 보증금 3억에 1100만 원, 한 번 1000만 원 하니까 여기저기 다 10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 왜 이렇게 월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신용 등급도 잘 따지지도 않고 수입도 상관없이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저리로 받아서 사는 집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집값 올라가는데도 사실 한몫을 했습니다. 왜냐면 집은 집값 대비로 대출을 해주지만 전세는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그 계약서 금액으로 대출을 해줬거든요. 이 문제점이 너무 커졌고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정말 장난이 아니죠. 대출 한도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도 정부도 정신을 차린 거죠. 아직은 중금리에서 고금리 그 시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 금액이 큰 경우에 4, 5%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감안하면 야, 4, 5%대 전세자금 대출 내느니 차라리 월세 내는 게 더 유리하다. 지금 두 가지 이유로 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면 서울 지금 아파트 중위 전세 가격이 5억 5167만 원인데 2억 원을 4.5% 금리로 전세 대출 받는 경우 75만 원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해서 나는 그냥 전세자금 대출 2억 원 안 받고 그냥 뭐 50만 원 낼래, 60만 원 낼래 하면 월세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매년 최고치를 경신 중인 월세 가격 지수, 이걸 한번 보시죠. 부동산 124, 국민은행, 한국부동산원, 어쨌든 인증된 기관의 자료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진 건데 월세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월세 가격도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어나면서 빌라도 월세로 지금 거의 다 바뀌었고, 왜냐면 사람들이 더 비싼 돈 내고 아파트를 가려고 하고 아파트 전세를 주려고 하고 빌라는 지금 전세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월세로 살려고 하니까 월세 수요자가 몰리면서 월세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빌라가 전세 안 넣는다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저렴한 게 아니에요. 월세 가격은 더 높게 형성되고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빌라도 지금 월세로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오피스텔 월세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고 오피스텔이고 지금 다 월세로 바뀌고 그 월세가 오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살기 너무 힘든데 월급 받아도 월세로 나가는 돈이 대부분인데 해외는 어떠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쿄 같은 경우 15평이 월세 200만 원입니다. 큰 평수도 아니에요. 싱가포르 월세 300만 원짜리 집도 없고, 포르투갈 있잖아요. 포르투갈은 청년 최저임금이 한 130만 원 정도 된대요. 매월 받게 되면. 그런데 그 원룸 건물의 임대료가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얼마인가요? 아직 뭐 50에서 70만 원 정도 되죠. 우리나라가 사실 급여는 더 높은 수준이고 임대료는 더 낮은 수준이에요. 해외는 살기 힘든 곳이 더 많습니다. 임대료도 연봉 대비 높은 곳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세를 알고 있고, 그럼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그거는 또 해외 시장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로 더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막 인터뷰한 거 보면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밥 먹을 것도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대폭락한다, 부동산 끝났다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끝났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부동산에 안 사나요? 다 부동산에 거주하잖아요. 실제로 부동산의 월세는 전국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 수도권 지역도 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향성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선진국 대부분은 월세가 더 높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면, 임대는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어요. 임대로 살면 계속해서 임대료를 올려줘야만 되고 내 급여의 대부분을 건물주한테 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건물주의 집에 살기 위해서는 건물주가 원하는 금액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내 집 마련을 반드시 해놓고 시작하는 게 좋다. 아니면 월세 난민이 되는 거죠. 원룸 사고 오피스를 샀다가 누구한테 임대를 주고 그 다음 또 큰 아파트를 사고, 이렇게 원래의 방법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월세 시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